17세기 런던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돈 많은 상인이라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였을까요? 아마 이 많은 금이랑 은을 도대체 어디다 둬야 안전할까? 바로 이 고민이었을 겁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고민이 어떻게 지금의 거대한 은행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종이 쪼가리였던 영수증 한 장이 한 나라의 신용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말 그대로 돈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시대 이야기예요. 17세기 런던에서는요, 돈을 버는 것도 일이지만 그걸 지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상업도시 런던의 부유한 상인들한테는 이게 정말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냥 도둑이나 불이 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무서웠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왕이었습니다. 전쟁해야 하니까 돈 내놔! 이러면서 사실상 강제로 돈을 뺏어가는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이러니 부자들은 정말 금, 은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의외의 인물들인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 은행업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당시 귀금속을 다루던 금세공업자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도시에서 가장 튼튼한 금고랑 경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 부유한 상인들이 저기다 하면서 자기 돈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이 과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금고 대여업자 같은 거였어요. 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무겁게 금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금세공업자가 써준 영수증, 그 종이를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실상 최초의 지폐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금세공업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이 금 다들 한꺼번에 찾아가지도 않는데 이걸 그냥 묵혀두긴 아깝잖아. 그래서 이 금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와, 단순한 기술자가 은행가로 변신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때 쓰였던 영수증이 바로 러닝 캐시 노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인 이름이 적힌 게 아니라 이 종이를 가져오는 누구에게나 금을 내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돈처럼 사람들 손을 거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쓰는 지폐의 할아버지 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이 시스템 정말 혁신적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뭐랄까, 시한폭탄 같은 거였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문제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뭔지 딱 보이죠? 왼쪽은 금고에 있는 실제금, 오른쪽은 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종이 영수증입니다. 금은 딱 정해져 있는데 영수증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잖아요. 에이, 설마 다 찾으러 오겠어 하는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쉬웠던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부분지급 준비 제도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이자 어마어마한 리스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20에서 30%. 이게 뭐냐면 당시 금세공업자들이 대출해주고 받던 연 이자율입니다. 와, 20, 30%라니 살인적이죠? 이 엄청난 이자율만 봐도 이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천만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이자가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뜻이죠. 모든 게 금세공업자 개인의 평판, 그 신용 하나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디서 아무개네 금고가 텅텅 비었다더라, 이런 흉흉한 소문이라도 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미친 듯이 몰려가서 자기 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뱅크런이죠. 이렇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정말 살얼음판 같은 구조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개인 사업자들의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으로 커집니다. 나라가 전쟁이라는 큰 위기에 빠지자 이렇게 불안정한 금세공업자들한테만 기댈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더 크고 더 안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영국이 프랑스랑 한창 전쟁 중이라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요. 해군도 다시 만들어야 했고요. 근데 정부가 신용이 없어서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윌리엄 패터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상인이 나타나서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주식회사 형태의 은행을 만들죠. 그리고 그 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채택되면서 마침내 1694년 왕실의 허가를 받은 영란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영란은행은 말 그대로 금융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금세공업자들이 만들었던 그 불안한 시스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은행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신용의 기반이에요. 금세공업자 은행은 개인의 평판에 의존했지만 영란은행은 국가가 뒤를 받쳐주는 신용을 기반으로 했죠. 신뢰의 주체가 개인에서 국가로 넘어가면서 금융 시스템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안정성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중앙은행의 역할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돈을 관리하는 공식은행 역할, 또 국가의 빚을 관리하는 역할도 했고요. 영란은행이 발행한 지폐가 나라의 표준 화폐가 됐죠. 그리고 은행들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중간에서 정산해주는 허브 역할도 하고 또 결정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는 최후의 대부자라는 개념도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금세공업자의 평판에서 시작됐던 그 신뢰가 이제는 국가의 신용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발전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돈에 담겨 있는 신뢰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